네, 자정정률 두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순서는 대국통이 되어 교육을 정하다. 여러 나라의 성려 직책, 교육을 엄격히 지키게 하다. 단독을 고치고 연호를 정하다. 연방의 성을 마치다. 남긴 유물, 잔, 그 다음에 법계와 성녀의 호칭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단락, 대국통이 되어 교육을 정하다. 조정, 이왈, 조정에서 의논하여 말하기를 불교 동전 수 백천년령, 불교가 동쪽으로 전래되어 온지 비록 여러 해가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백천은 오랜 세월입니다.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기여 주지 수봉의 괴이 권려야. 주지 수봉이란 말은 머물러 지키고 또 받들어 모신다, 닦고 받들어 모신다 이 뜻입니다. 수양하고 받들어 모신다. 괴는 이거 철도에 궤도하지요. 고객자입니다. 그래서 괴인은 요즘 말로는 의궤라고 합니다. 의궤는 의식의 표준 격식을 말합니다. 의식의 표준 격식. 그래서 불교를 받들어 모시는, 불교를 믿는 의식의 표준 격식 의궤가 없다. 권려야 이와 같이 지금 잘 갖추어져 있지 아니합니다. 비부강리, 요 부는 대체로 강리는 기간과 시리를 줄여서 말하는 겁니다. 다스림에 있어서 기간이 없으면 무의 숙청 아시죠? 많이 쓰죠. 정치용어로 쓰죠. 깨끗하게 하다 이 뜻입니다. 깨끗하게 할 수가 없습니다. 계칙, 요칙은 조대에는 요칙자 되어 있는데 요칙자 씁니다. 거의 같은 뜻입니다. 계칙, 장위, 대국통. 계칙은 조서를 내리다는 뜻입니다. 자, 조서를 내려서 사장에게 사장을 대국통으로 삼고 말입니다. 성리 일체 규유 총위 성통주지라. 무릇 성리는 성녀들을 일체 규유는 규범이라는 뜻입니다. 규범 같은 말입니다. 일체 규범을 성통에게, 성통 바로 대국통 같은 말입니다. 선님 대국통입니다. 성통에게 주관토록 모두 총괄해서 모두 위임하자고 했습니다. 계칙과 반대는 말은, 계칙은 위에서 조서를 내리려고 임금에게 아뢰일 때는 계표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나왔습니다. 다음 여러 성의 직책, 여기서부터 이제 작은 글씨로 되어 있는데 이 전부 다 여러 나라의 그 성의 직책들을 쭉 나열해 놓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북제 첨보중, 그때 언제냐면 북제는 위진남북조 시대 때 북조의 한 나라인데 550년부터 558년, 약 8년 정도 유지했던 나라입니다. 국시 10통, 나라에 10통을 두었다. 유사주 이 견이지, 이 말씀 말하면 유사는 이 사물을 담당하는 관원입니다. 관원이 왕께 10통을 두니까 주청하여 건의를 올리기를 이 마땅히 견은 질거를 굽다는 뜻인데
나타내다, 가려내다 이런 뜻입니다. 이는 다름, 차이 뜻입니다. 즉 직책의 높고 낮음의 차이를 나타내야 된다. 그래야 되지 똑같이 식통을 두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고 그 일을 하니까 여기서 선제께서 법상법사 위대통, 법상법사를 대통으로 삼고 여위 동통, 나머지는 여중에 20통 중에 한 사람인 법상법사를 대통으로 삼고 나머지는 통으로 삼으셨다. 여기 북계에 있었던 우, 양진은 남조입니다. 위진 남북진 남조의 양나라와 진나라 지간에 그 두 나라의 때는 유, 국통, 주통, 국도, 주도, 성도, 성정, 도주나 등명이 있었는데 총속, 소현조 모두 소원관에서 소현조에서 관할했다. 즉 소현조, 저는 소현조입니다. 소현조 영 성리 관명이다. 성녀들을 관리하는 관 조직이 바로 조현조입니다. 그 다음 당나라 때 당초 우유 10대덕 지성이라 당 초기에는 10대덕이 있어서 아주 성했다. 즉 대덕이라는 지위를 있었는데 10대덕이 10명이나 나올 정도로 성했다. 그 법상법사라는 사람은 남북조실제 고성 해광의 수제자인데 동이부터 북제까지 40년간 이거 보세요. 북제가 약 8년밖에 안 되죠. 8, 9년밖에 안 되니까 여러 나라를 거쳤습니다. 300만 성도를 통솔한 대통령이었습니다. 아주 직책이 높은 분입니다. 그 다음 다른 나라도 어떤 거 봅니다. 신라 진흥왕 11년 경호 그때가 550년 이 안장법사 위 대서성 1인 우유소서성 2인 안장법사를 대서성으로 삼아서 한 사람을 두고 또 소서성 두 사람을 줬다. 명년 신미 경호 다음에 신미인데 명년은 이듬해 신미년에 551년에 이 고려 해량법사 위 국통 이건 고려는 고려가 아니고 고구려입니다. 고구려에서 해량법상을 국통으로 삼고 영은 사주 삼았는데 다른 말로는 사주라고도 불렀다. 보량법사 대도윤화 1인 그 다음에 보량법사를 대도윤화로 삼아 1인을 두고 또 급주통구인 주통 9사람도 두고 군통 18인 군통 18사람도 두었다. 지장 갱치 대국통 1인 자장에 이르러서는 지금에 이르러서는 자장을 다시 대국통으로 두고 대국통 한 사람을 두고 두었다. 비상직이라 대체로 이것은 비상직 다시 말하면 고정된 직책이 아니고 임시로 임명한 직책이다. 여규 불회랑 미 대각간 김유신 태대각간 무슨 말이냐면 여규란 말은 다만 뭐뭐와 같을 뿐이다. 불회랑이 대각간이 되자 본래 김유신이 대각간이거든요. 각간이 되자 김유신을 태대각간으로 더 높게 세우는 것과 같은 것이다. 다음 후지 원성대왕 원년 그 후에 원성대왕에 이르러서 원년에 이르러서 758년입니다. 우치 성관명 정법전 이 대사 1인 4인 위사라 원성대왕 원년에 후에 원성대왕 원년에 이르러 758년에 또 설치했는데 뭘 설치했냐 성관명이 정법전이다. 성녀들을 관리하는 관청이 정법전이라고 설치하고 여기 대사 한 사람과 사 두 사람을 줬는데 모두 다 사라고 한다. 동성 중 유 재행자 위지 유고 적체 무정윤함
무정연하자 동일은 마루대 동인데 아주 장래가 총망한 선임 임하였다. 장래가 총망한 선임 중에 재주와 행실이 올바른 자를 뽑아서 유고가 있을 때는 즉시 교체를 했다. 그리고 연하는 정하지 아니했다. 고, 검, 자의지도, 역, 율사지 별야. 그러므로 지금 자색성복을 입은 무리들은 역시 율사는 율종이랍니다. 율종의 다른 이름이다. 향전은 우리나라에서 전하는 글에는 말입니다. 또는 우리나라에서 전하는 말에는 입당 자장이 장나라에 들어가셔서 태종 영기 무건전이다. 태종께서 아주 무건전의 환영하에 맞이해서 화엄경을 강의해달라고 청했다. 그랬더니 감노 하늘에서 단이슬 감노가 내리고 계위국사 그래서 처음으로 국사로 삼았다. 했는데 운자망이라 이렇게 항전에 말하고 있는데 이 말은 망이 잘못됐다. 왜냐하면 당전제 국사 계문 당전이나 우리 국사는 삼국사기입니다. 모두 이런 글은 없다. 그래서 이 글은 잘못된 거다. 자, 방금 알아본 것들은 정리해 봤습니다. 여러 나라 성의 직책들 정리해 봤는데 국제는 550년, 558년인데 10통을 줬는데 이웃사가 2통을 올려가지고 대통, 급상국사 대통 한 명과 나머지는 통으로 주었다는 것이고 남조의 양진에는 진나라에서는 502년 여기서 양나라 처음 건국한 데가 502년 진나라가 망한 데가 589년인데 이때 망하고 수나라가 통일합니다. 조연조라는 관중을 두고 국통, 국도, 주도, 성도, 성령, 도윤화 등의 직책을 두었답니다. 당초에는 대덕을 두었는데 아주 대덕이 10명이 나왔다. 고구려에는 551년인데 국통 1인을 줬던 해량법사고 대도윤화 1인을 준 데는 오량법사입니다. 그 다음 주통 9인, 윤통 18인을 두었습니다. 신라를 보면 진흥왕 11년 550년에 대서성 안장법사인데 1인, 소서성 2인을 두었습니다. 선덕여왕 때 와서 그때 643년은 자장이 중국에서 귀국합니다. 귀국. 그래서 대국통 1인을 두었는데 우리 자장성입니다. 그 후에 원성왕 758년에는 정법전을 두고 대사 1명, 사 2명을 두었는데 그걸 사라고 한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 다음 계율을 엄격히 지키게 하다. 자, 계율을 어떻게 해서 계율을 지키게 됩니까? 장치, 사, 가벼라. 치는 같이 할 때 직전에 어떤 만나라는 뜻입니다. 사는 할 때 가리키는 말이고 가는 아름다울까지요. 이 아름다운 회는 기회입니다. 이 좋은 기회를 만나서 사장님 이 좋은 기회를 만나서 조정에서 팍팍 밀어줄 때 이 말입니다. 용격 홍통이라 용기를 내어 격은 아주 격하게 이렇게 분발해서 널리 소통을 시켰다. 무엇을 교육 어떻게 소통을 시킬까 볼까요? 영 성리 오부 각정 구학 반을 설계 동춘 총시 영지 지번 치원 반 유지지. 다시 말하면 성리 오부라는 것은 출과 성녀를 5부류로 나눕니다. 자, 남자
스님은 비구, 여자 스님 비구니 식참하나 3인이 나오는데, 즉 사람이 성녀로 출가를 하면 머리 깎고 출가하죠. 출가하면 성녀로서의 여러 가지 기본 소양들을 갖추기 위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다. 공부하는 학생을 3인, 남자는 3인, 여자는 3인이라고 합니다. 공부 다 끝나면 부족교를 받고 비구와 비구니가 되는데, 그 사이에 공부는 끝난 아직 부족교를 받지 않고 좀 더 수련을 쌓고 있는 시기가 있는데, 그 시기를 식참하나라 합니다. 이 5 부류를 성리 5부를 합니다. 자, 성리 5부, 즉 출가 성녀 모두 이 말입니다. 모두 각각 정구하게 옛날부터 배우던 것에 더하여, 옛날부터 배우던 것에 더하여 반을 설계라. 반을 보름이죠. 보름마다 계율을 강설했어요. 보름마다 계율, 이건 여기까지 배우는 학문 그걸 계속 하고, 또 보름마다 한 번씩 모여가지고 계율 설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동, 춘, 총시, 겨울과 봄에 총괄 시험을 봐서 영지 알게 하다는 것입니다. 영지는 지번, 계율을 지켰는지 덤했는지 알게 하고, 치원, 이건 관원을 뜻입니다. 관원을 두어 관유지, 계율을 잘 지키도록, 유지하도록 관리를 했다. 우, 견, 순사라. 순사라만 많이 들어보죠. 옛날에 순경 순사입니다. 순사 똑같은 말입니다. 순사를 파견하려, 순사는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잘못된 것을 관리하는 겁니다. 돌아다니면서 순사를 파견하여서 여권 회사, 서울 외에 있는 저 바깥에 멀리 있는 절에는 검사를 거치게 했습니다. 자, 계율을 잘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검사를 거치게 했습니다. 순사가 가서 이 절에 스님들은 계율을 잘 지키나 안 지키나 검사하게 했다. 계려성실, 그렇게 해서 계는 경계하다, 여는 동료하다. 어떤 사실 숫돌 달렸다는데 돌에 여기 일면만자 문제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성녀들을 경계하여서 실수가 없도록 동료하고 또 음식 경상위항식이라, 음식은 엄격하게 엄숙하게 장식한다. 무엇을? 불경이나 경견이나 불상을 아무렇게나 만들고 안 되고 아주 엄격하게 장식을 해서 아주 엄숙한 장식을 잘해가 엄숙한 마음이 들도록 이 말입니다. 위항식이라 하는 것을 항구적인 법식으로 삼았다. 앞으로 불상을 만들기나 경견을 관리할 때는 엄숙하게 잘 보기 좋게 딱 보자마자 엄숙한 마음이 생기도록 그렇게 장식을 하라. 일대호법 어사성이라, 한 시대에 이렇게 불법을 호위한 것은 사는 이 시기가 가장 성했다. 여부자, 자위, 반노, 악정, 아송, 각득, 기이라. 여는 마치 뭐뭐와 같다라는 뜻인데, 여는 부자는 공자님을 다르게 부자라고 합니다. 부자, 공자님께서 자위 반노라, 위나라에서 노나라로 돌아오셔서 악정 아송을 바르게, 음악인 아송을 바르게 정리하셨다. 그래서 각득기이, 이는 마땅하다 하는 것은 표준 격식입니다. 표준격. 그 표준을 얻었다. 요 덕은 물수배라는 이렇게 주인님과 같은 뜻을 쓰입니다. 각각 그 표준을, 아와 송어니까 각각 그 표준이 얻었다. 그럼 아송이 뭐냐? 다시 살펴보면 아송은 시경에는 크게 세 부분 나누는데, 국풍이라는 부분, 아라라는 부분, 송이라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국풍은 각 나라에는요, 중국에도 요즘 한 나라지만 소수민족 여러 나라에는요,
민요를 부품이라고 정의하고, 그 다음에 아는 궁경음악, 궁중에서 여러 가지 의식이 있거나 파티가 있을 때 그 연주하는 음악을 아라고 하고, 그래서 그걸 악이라 합니다. 송은 종묘 제리악인데, 종묘에 제사를 지낼 때 의식으로 사용하는 음악입니다. 그래서 아송의 그 표준 격식을 이때 공자님께서 정리하셔서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당차지제, 이 말은 차는 이 저입니다. 이 당시에 저음하여, 저는 저음하여, 이 당시에 저음하여 국중지 나라 사람들이 수제 봉불 개를 받고 부처님을 받들어 모시는데 17, 8구 10집 중에 8, 9번 개를 받고 부처님 받들어 모셨다. 축발 청도라, 축은 뭐 빈다, 축하한다 뜻도 있지만 자른다는 뜻도 있습니다. 요 발은 머리카락인데, 머리카락을 자르고 도는 스님이 되다 이것입니다. 스님도 제도하다 뭐 한 뜻이죠. 스님이 되게 제도를 받겠다. 청도, 스님이 되겠다고 청하는 사람이 세월 정기, 세월이 흘러서 시간이 갈수록, 날이 갈수록 점점 불어났다, 늘어났다. 내 장 통도사 축, 계, 단, 이 도사래라. 그래서 통도사를 창간하시고 축, 계단, 계단을 만드셔서 도는 제도하다. 내 사례는 사방에서 오는 사람들을 제도하였다. 계단사 이 출상, 계단에 대한 사항은 이미 위에서 나왔다, 이런 것입니다. 우계영이라 고쳐 경영한다는 뜻이고, 생년리제, 원명사 생년리제는 그래서 뭐 생은 태어나다, 여는 인년, 리는 마을, 제가 이게 집 저택이라는 뜻이거든요. 찾아보면. 그래서 태어난 인연이 있는 마을의 집, 쉽게 말하면 생가입니다. 생년리제가 생가예요. 생년리제. 생가를 원령사로 고쳐서 경영을 했다. 즉 생가를 이사해서 원령사로 삼았다 이 말입니다. 설 낙성회, 그래서 낙성회를 열어서 설법을 했는데, 열어서 어떤 강의를 했냐, 강 자파만개라. 자파를, 자파경을 뭐라 하면 다음경입니다. 다음경은 자파경이랍니다. 만개는 1만 개송입니다. 낙성회를 열어서 다음경 1만 개송을 강설하니까 감 52년 현신 정청이라. 자, 52년은 무엇에 비유되느냐 하면 어떤 걸 갖고 나오면 열반회상이라는 게 있는데, 부처님이 열반에 드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대중에게 설법한 것을 열반회상이라 합니다. 그 열반회상에 부처님이 마지막이니까 수많은 종족들이 와서 그 법문을 들었는데, 그 종족이 52종족이 있어요. 52주 중생. 그런데 그 52중생, 즉 부처님이 마지막에 열반하실 때 그 법문을 들으려고 몰려든 52 그 종족, 이걸 52녀로 여기서 차용을 한 겁니다. 그래서 52녀가 감응하여 몸을 드러내어 정청 듣고 증명했다. 즉 올바른 설법이다, 좋은 설법이다 증명했다. 다시 말하면 여기서는 자장스님이 화엄경 1만 개송을 강설하니까 하는 사람들이 와서 들었다 이 말입니다. 사문인 식수여 기수, 요 문인은 제자를 말합니다. 문인 제자로 하여금 그 수마와 같이, 여기수, 그 수와 같이 나무를 심었다. 이 정월이, 이 정은 깃발입니다. 깃발로 탁 꽂았다. 깃발이니까
깃발로 표시하라는 뜻인데, 여기서는. 벌은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 이적을 표시했다. 뭐, 나무를 심어가고, 그 이적을 표시했다. 인호 지식수. 그래서, 인하여 그것을 지식수라고 불렀다. 관복을 고치고 연호를 정하다. 상, 이 방국, 복장, 구동, 제하라. 이 제하는 제화와로도 쓰는데 중국을 가르칩니다. 일찍이 나라의 법장이, 방국 법장, 나라의 법장이 중국과 같지 아니하여 거의 조정에 의논할 것을 건의했다는 것입니다. 의논할 것을 이야기했다. 건의했더니만은 첨윤왈장, 장에게 윤어, 요건 첨은 뭐 결제를 한다는 뜻입니다. 첨자가 결제를 해서 건의하는 내용을 윤허한다고 말해왔다. 내이 진덕왕 3년 기유, 진동왕 3년 기유에 649년입니다. 시복 중조의관, 처음으로 옷을 중국의 의관으로 바꾸었다. 중국 의관으로 바꾸었다. 명년 이듬해 49년, 650년이죠. 경술, 우, 봉, 정삭, 시행, 영의호. 요 정삭이란 말은 정을 좌우하는 뜻인데, 원단 뜻, 서지한 뜻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봉정삭은 정삭을 맞들었다는 말은 중국의 정을 좌우를 기념합니다. 명절로. 그 당시에 우리나라는 신라에는 정을 좌우를 명절로 그렇게 하는 게 없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명절을 하는 것과 똑같이 받들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은 중국의 책력을 그대로 우리도 이어다 썼다 이 말입니다. 중국의 책력을 이어다 썼다. 정상은. 그러니까 이제 중국의 책력 우리도 이제 뭐 서력 뭐 있는데 음력, 양력들도 한데 그 당시에 있는 그게 분명치 않았기 때문에 중국의 책력을 받들어 썼다 이 말입니다. 그 당시에 책력이라는 말이 없었겠죠. 시행, 영의는 당고정이었는데 이제 당연호를 우리나라에도 신라에게 쓰기 시작했다. 처음으로 쓰기 시작했다. 자후 매년 조건 열제 상번 장지봉야. 이 무슨 말하면 이 자후는 이후로부터, 유해는 매년, 조건은 중국 조정에, 즉 새해가 되면 중국 조정에 주위에 있는 여러 번국들의 신하들이 황제에게 인사드리러 옵니다. 중국 황제에. 그래 와서 황제를 뵐 건자입니다. 뵐 건자. 즉 매년 신년회에 황제를 뵐 때 이제 어떻게 하느냐? 열을 쭉 서 황제 저 앞에 앉아 있으면 열을 쭉 서는데 그 번국 중에 제일 먼저 상번 제일 먼저 섰다. 제일 앞에 섰다. 그것이 다 이렇게 자장이 중국 어복을 중국식으로 고치고 또 연호도 고치고 또 책력도 고쳐 중국과 따르고 이래 함으로 해서 중국 그 황제에게 잘 보여가지고 네 말 잘들어서 제 앞에 서라 이 말입니다. 조건은 중국에서 제후가 천자를 배안하는 일을 조건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변방의 생을 마치다. 모년 사사경려, 경년인데 연장 경년입니다. 모년은 늙음하게 늙어서 만년에 사사란 무슨 뜻이냐 하면 감사하다, 사양하다는 뜻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나를 이렇게 후원하고 여러 가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이제는 나이가 많으니까 사양하겠습니다. 무엇을? 경련을 사양. 경련은 뭔 말이냐면은 서울의 가마입니다. 서울 영자, 가말 영자입니다. 서울에서 가말, 나이가 많은 가말을 타고 공중에 들락날락 하면서 나라 일을 보는 걸 말합니다. 그걸 경련이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직책을 맡아서 가마 타고 나라 일을 보기 위해서 공중에 왔다 갔다 하는 일은 감사하지만 사양하겠습니다. 이 말입니다. 사양을 하고 그 강릉군에 가서 지금 검영주야를 했죠. 장수다사 수다사를 지어서 거기에 거주하셨다. 동몽 이성 상 북대 소견 내고와래라. 다시 꿈에, 다시 부명해집니다. 다시 꿈에 이성이 나타나는데 어떤 이성이냐? 북대 소견이야. 북대 어디? 중국 정량산이죠. 정량산 북대입니다. 북대에서 소견은 그 신의한 스님이 나타나셔서 내고활 와서 말씀하시기를 명일 견여 대송정이다. 내일 너를 대송정에서 대송정에서 오겠다. 미안합니다. 정자가 물가정자가 됩니다. 교과서에 그러고 있습니다. 자, 경계 이기다. 경은 깜짝 놀라다. 개는 가슴 두근두근하다. 이 말입니다. 깜짝 놀라, 가슴 두근두근하게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조행지 송정이다. 요 정자 솔바까이다. 솔바까 누굴까지 잠시 썼습니다. 정자. 물 삼수 옆에 고물의 정자 교과서 그렇게 되어 있죠. 제가 글자를 내가 변환시키면서 잘못 찍어놨습니다. 자, 깜짝 놀라 가슴 두근두근 하면서 깜짝 놀라서 일어나서 일찍이 송정 물가, 소나무가 있는 그 물가에 다다르니까, 이러니까, 과감 문술 내격. 내격이라는 말은, 우리가 제사 지낼 때나 점칠 때, 신 왔다 하죠. 신 왔다. 그 왔다는 것을 내격이라고 합니다. 신이 왔다는 것을 내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과연 문수보살이 감흥하여 오셨다. 사람이 오는 것은 그냥 왔다 하는데 신이 왔을 때는 내격이라고 합니다. 자순법요. 법요를 물어보니까, 자는 물을 자, 물을 순자입니다. 법의 요지를 물어보니까 매왈 말씀하시기를 중기 태백 갈반지라. 다시 태백 갈반지에서 보자고 기약을 했습니다. 그 말씀 안 하셔. 다시 태백 갈반지에서 보자. 수원 불현 드디어 모습을 감추고 나타나지 않으셨다. 요 잘못됐습니다. 이것도 정자 맨 삼수변의 고구려형자 송정지 검 불생 형자 소나무 물가에는 지금까지 가시나무가 자라지 아니하고 역불서 정전질이라. 서는 깃들서자입니다. 역시 매종류들도 깃들지 아니한다고 한다. 요 뜻은 내가 무슨 뜻인지 그 선하는 그 의도나 그 뜻을 정확히 제가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자, 장왕 태백산 진지 자장께서 태백산에 가셔서 찾았다. 뭘 찾았냐? 갈반지를 찾았습니다. 금왕 요는 결자를 아니고 요 객자를 씁니다. 개수아. 망은 구렁이를 말합니다. 구렁이. 큰 구렁이입니다. 반은 설일반자인데 우리가 옛날에 시골에서 새끼 봐가지고 새끼 설해라 하죠. 이렇게 간추려라 할 때, 새끼 설해라 할 때, 이렇게 설이는 것, 간추리는 것을 설이다.
요 소리를 단자 이렇습니다. 뱀도 요 새끼처럼 이렇게 세려져 있죠. 개는 요 상투개자입니다. 이렇게 소리가 상처럼 쭉 올라왔다 이 말입니다. 자, 큰 구렁이가 또아리를 틀어서 나무 아래에서 또아리를 틀고 있었는 것을 보았다 이 말이에요. 위 시자왈, 시자에게 이를 말하기를, 위자가 붙으면 시자에게 다른 사람이 말하는 거고, 위자 없이 시자왈 하면 시자가 말하는 겁니다. 차소위 갈반지, 차소, 이곳이 소위 갈반지다. 우리가 찾고 있던 갈반지다. 이 장 성남은 검 정암사 이후 성강이라. 이에 성남원을 장건했다. 요 검 정암사, 지금은 정암사다. 자, 이후 성강이라는 요 후자가 참 아마 찾아봐도 잘 없었는데 여기 살피다는 뜻인데 이게 바로 군용어로 척후병 들어봤었습니까? 척후병. 군용어인데 척후병은 전쟁할 때 앞서 한 사람이 나가서 적이 종태가 어떤 살피는 병사를 척후병이라고 합니다. 살피는 거. 적의 종태를 살피는 그 척후병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문수대성이 내려오기를 살피고 기다렸다. 언제 내려오나 하고 그냥 맞출 기다리는 게 아니고 살피고 기다렸다 이 말입니다. 첫 후자는 이후 성강이라. 월유 노거사. 월은 어조사기 때문에 별 뜻이 없고 뭐 그러자 뭐 이어지는 말입니다. 유노거사, 노거사가 있어서 방포 남노한 방포를 입으시고 하 갈벼라. 하는 멜하자입니다. 갈은 그 칡이죠. 칡. 괴는 삼태기라는 겁니다. 칡으로 만든 역근 삼태기를 메고 성사구하라. 성은 담다는 뜻인데 죽은 구하. 구는 개거든요. 개 아이는 강아지라는 뜻입니다. 죽은 강아지를 담은 칡으로 역근 삼태기를 메고 레위 시자왈 와서 시자에 일러 말하기를 역전 자장 내이라. 자장을 보고 싶었다. 역전 자장을 보고 싶어 자장 왔다 내이. 문자왈, 문자는 바로 문이라는 뜻인데 문이 준말은 시자죠. 시자를 말합니다. 제자 문자왈 자봉 건추 미견 오범 오사 휘자라. 받들어 모신 이래로 건추를 받들어 모시다고 하는 밑에 그림 단위 설명하겠습니다. 받들어 모신 이래로 미견 아직 보지 못했다. 오범은 오는 거스를 놓자입니다. 거슬리게 막 기분 나쁘게 우리 선생님, 우리 스님, 우리 스승의 피를 함부로 부르는 자는 아직 보지 못했다 이 말입니다. 미견 5번 오사 휘자 여하 인사라. 요 사자는 천할천자와 같습니다. 찾아보니까 너는 어떤 사람이길래 어떤 놈이길래 뜻입니다. 사람 좀 아래 천하게 그래서 어떤 놈이길래 이 광은아 이렇게 미친 소리를 하느냐. 자, 요 건추란 말은 그는 이렇게 수건을 들고 세수하는 사람 옆에 딱 서있다. 세수가 끝나면 수건을 닦으십시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추는 빗자루 숫자입니다. 빗자루 가지고 온 집안 청소 깨끗이 하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스님을, 스승을 모실 때 이렇게 잘 모신다. 이렇게 모시는 건추는 이렇게 맞들어 모시는 것을 건추라 합니다. 자, 거사왈 당고 여사. 단지 너는 스님께, 스승께 구하기만 해라. 수 입고 마침내 들어와서 구했다.
그러니까 장 부지가발, 자장은 부지가 깨닫지 못하고 왈 말하기를 태광자야. 태는 거의 아마도 이 뜻입니다. 아마도 미친놈인가 보구나. 그래서 문인출 구 축지라. 구는 꾸짖을 구자입니다. 문인 제자가 나가서 꾸짖어서 내쫓았다. 야, 미친놈 와서 가거라. 내쫓았다. 거사왈 귀여 돌아가리라 돌아가리라. 유아상자, 아상이 있는 자가 언덕견화, 언은요, 옆에 언은 어조사가 아니고 응감생신 이 뜻입니다. 응감생신, 나를 볼 수 있겠느냐? 이 도불지, 도는 뒤집어 엎다는 것입니다. 불은 흔들어 틀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흔들어 틀었냐? 즉, 갈배, 죽은 강아지는 갈배를, 삼태기를 뒤집어 틀었다. 그러니까, 구변, 개가 변했다. 이걸로 위, 사자보자로 변하다. 그래서 성, 올라 앉으니까 방광이거 빛을 내면서 멀리 갔다. 장문지, 자장이 그 소리를 듣고 방구 위는 쉽게 말하면 복장 단정입니다. 여러 가지 복장을 아주 잘 방정하게 갖추고 심광이 추는 이렇게도 쓰고 이렇게 쓰고 이거는 약자입니다. 추, 등, 남령이라. 그 빛을 찾아서 쫓아가 남쪽 고개에 올랐더니 이 묘연불급이라. 이미 저 멀리 묘연하게 아득하게 사라져서 불급 따라갈 수가 없었다. 수 운신이 소리야. 운신은 운명과 같다는 뜻입니다. 운명. 뭐 던지다는 뜻도 있는데, 우리 교재에는 몸을 던져, 어떤 교재에는 그냥 죽었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사망해서. 운신, 운명과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드디어 돌아가시자 생을 마감하셨다. 답이 안거로 성남이라. 답의를 해가지고 그 유고를 바위 구멍 중에 안치하셨다. 그 말입니다. 자, 아까요, 정암사를 한번 잡고 보겠습니다. 정암사에 암자가 들어가죠. 깨끗한 바위란 뜻이죠. 성남원을 창건하셨다 했죠. 성남원이라는 말 뜻을 찾아보면은 바위 남쪽에 절집을 지었다는 뜻입니다. 바위 남쪽에 있는 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그 사원의 뒤쪽에 어디 바위가 있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답이 안고로 석혈중, 답의를 해서 그 유고를 이 뒤에 있는 바위 구멍 중에 안치를 했다. 요 마주보고 있는, 도랑 건너 마주보고 이런 탑이 아닌데 수많은 탑입니다. 일설에는 자장스님 중에 오실 때 이 수많은 돌을 갖고 와셔서 직접 세웠다는 말이 있는데, 그거는 제가 합리적으로 생각했을 때 사실이 아닐까 싶습니다. 남김 유물 어떤 거냐면, 범, 장지, 체결, 사탑. 무릇 자장스님께서는 체는 체결이라는 뜻인데 맺다는 뜻이고, 구는 체구는 구성하다는 뜻인데, 즉 건립하다는 뜻. 사와 탑, 절과 탑을 건립하셨다. 그런데 얼마나 걸리냐? 16여소, 10여 군데의 사와 절과 탑을 세구 건립하셨는데, 매 일응조 필요 이상이나 매번 한 번 그 절을 이렇게 세울 때마다 반드시 신이로운 또 상스러움이 있었다. 신이하고 상스러움이 있었다. 호세 전시라. 호로 호세는 우바세를 말합니다. 남자 신도를 말합니다. 우바세가
전시 시가지를 길을 가득 메울 정도로 와서 이바지하여 풀일 이성이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절이 완성되었다. 장지 도구 포말이라. 자장스님의 쓰시던 여러가지 도구나 포말은 의복을 말합니다. 의복과 병, 아울러 태와 용, 건, 목압침, 태와 용이 번납하신 오리 모양의 목침, 목침 알죠? 오리 모양의 목압침, 석전 전이 등, 그리고 석가모니의 가사인 전이 등 모두 합제 통도사, 모두 합해서 통도사에 두었다. 헌양은, 요 헌자인데, 괴산자 앞에 헌자인데, 헌양은 지금 은양입니다. 아주사, 즉, 은양에는 지금 또 아주사가 있는데, 침, 앞, 상어, 차현이라. 이 침앞, 목침이, 오리 모양의 목침이 일찍이 이곳에서 신이함 흔적을 나타내셨다. 신이함을 나타내서 고명량, 명기라. 그래서 이 절을 아주사라 한다. 우유, 석, 원성자. 석은 선님에게 붙이는 성인데 출가했던 선님이라는 뜻입니다. 또 선님, 원성이라는 선님이 있었는데 선장유약이요. 자장선님보다 먼저 서학, 중국에 가셔서 공부하고 오셔서 이동환 상제라 공부하고 상제는 고향이거든요. 또 우리나라 고향에 돌아오셔서 홍율부이라. 홍은 널리 퍼뜨리다는 뜻입니다. 율부는 계율이라는 뜻입니다. 계율. 즉 경률론 중에 율부를 말합니다. 홍은 홍포란 뜻이고요. 그래서 계율을 널리 퍼뜨리는데 많이 도움을 주셨다. 즉 원성이라는 스님이 자장보다 먼저 중국 갔다 오셔가지고 고향에 계셨는데 자장에 와서 이거 계율을 정해가지고 널리 퍼뜨릴 때 많이 도움을 주셨다. 아까 포색하게 나오는데 포색이 왜 이거 오늘 글자는 색인데 읽을 때 포세라고 읽습니다. 불경 세. 포세는 산성인데 우파삭한데 이걸 음력을 했는데 옛날에 처음에 음력할 때는 구역인데 이렇게 있어요. 우포세라고. 그래서 이걸 포세로 약식으로 불렸습니다. 근데 새로 번역할 때는 우파세라고 불렸어요. 우바세. 전이는 요즘 통도사에 보관되어 있는 전석가열의 가사 이런 모양입니다. 그리고 이건 자장스님이 입으시던 가사입니다. 성고사에 다 보관되어 있는 것들입니다. 자, 자장이 창건한 사탑 중에 몇 가지만 적어봤는데 아는 것은 황룡사 극청목탑을 자장스님이 건의하셔서 창건 건립하셨어요. 그 다음에 우리 교재에 나오지 통도사 중수로 들어가 이쪽에 계단이 있습니다. 통도사의 장관하고 건강계단도 장관하셨죠. 그 다음에 인각사라는 절을 여기에서 우리 이전스님이 상공무사를 완성하셨다 그죠. 인각사라는 절도 자장스님이 장관하셨고, 압곡사라는 절이 있는데 저하고는 좀 이상한 인연이 있는데 이 압곡사라는 절도 인각사를 창간한 자장스님이 오리죠, 오리. 나무 오리를 만들어서 날려서 떨어진 곳에 암자를 창건했다. 이런, 요쪽 자장스님 창건했다. 앞으로 인각사 한번 가보셨어요? 네. 인각사 가시면은 인각을 보셨어요? 못 봤죠? 인각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분 한도 거의 없습니다. 가시거든요. 요쪽에 이렇게 도랑이 있습니다. 넷각을 합니다. 넷각을 여기 보면 요 벼랑이 보이지, 벼랑. 이 벼랑이 여기 높고 여기 올수록 낮아요. 이쪽에서 여기까지 올수록 쭉 낮고 쭉 합니다. 이걸 자세히 보면 이게 기린의 뿔입니다. 그래서 이걸 기린의 뿔에 비추어서 인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은 아무도 적힌 데 없으니까 저는 그래서 여러 번 가보고 느낀 거예요. 한번 가보시고 느껴보세요.
뒤쪽에 가야 된다고요. 요 절벽이 이렇게 있는데 요걸 멀리서 이렇게 보면 기둥이 뿔같이 보입니다. 잔활, 정향, 청량, 몽, 파회. 저는 일찍이 향, 청량, 청량산으로 가서 향해서 몽, 파회, 꿈을 깨고 돌아와. 칠편삼치 일시계라. 그 칠편삼치는 우리 교재에 있는 걸 다시 써놨는데, 칠편은 칠중을 갖고 출가 선임 오부 모두와 신도 남녀 신도를 합해서 비구 비구니 식차마나 사민 사민이 우바시 우바이 합쳐서 칠중을 칠편이라고 하고, 삼치는 삼치 정계인데 보살이 수행해야 할 세 가지 정정한 계율을 삼치 정계를 합니다. 그 앞에 섭자가 쫙 붙습니다. 섭률의계, 섭선법계, 섭중생계. 섭이라는 걸 좀 더 설명드리고, 율이계란 말은 유리행, 그래서 말은 계율에 맞는 행동을 해라. 그 다음 선법에 선한 행동을 해라. 그 다음 중생계, 중생을 이롭게 하는 행동을 이타입니다. 이런 행동을 해서 보살은 뭐를 해야 된다고? 중생을 거두어 보살필 교화를 해야 된다. 이 섭이란 말은 섭파란 말, 줄임말인데, 중생을 거두어 보살피는 것을 섭파라고 합니다. 이 섭은 또 그런 뜻도 있고, 겸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겸하다는 뜻은 우리 교재에 요걸 표시해서 설명했는데, 대성과 소성을 모두 포함되는 계율, 모두 포함되는 계율을 요 섭이라는 말로 표현한다고 우리 교재에는 그렇게 풀이났는데, 제가 찾아보니까 이 섭은 교화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용영 치소이 참괴, 이 말은 치소이로 하여금 참괴는 부끄럽다 이 뜻이거든요. 참괴함을 부끄럽게 여겨서, 부끄럽게 생각해서 동국이관 상국제라. 동국은 우리나라는 뜻입니다. 우리나라 의관을, 상국은 중국이에요. 중국과 같이 쟤는 재간했다, 말음질했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지었다 이 말입니다. 우리나라 옷을, 의관을 중국과 똑같이 했다. 자, 치소이는 무엇이냐 하면은, 치는 물들일 치자, 검게 물들일 치자고, 소는 힐소자입니다. 그래서 선님 옷과 일반 백성의 옷을 합해서 치소이라고 합니다. 치인은 검게 물들인 성복을 말하고, 소인은 흰옷인데 일반 백성들의 옷을 말합니다. 즉 선님 옷과 일반 백성들 옷이 옷으로 하여금 부끄럽게 이기게 해서 우리나라 의관을 상국, 중국과 똑같이 말음질해서 이렇게 해본다. 그것이 그 다음 마지막으로 빨리 하다 보니까 시간이 얼마 안 걸렸는데 법계와 성녀의 호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법계는 요거는 교재에 없습니다. 우리 성녀 호칭을 자꾸 혼돈에 부를 것 같아서 저는 많이 그래 불렀어요. 제가 한번 정리해 봤어요. 법계라는 말은 성녀에게 성납 및 성가고시에 따라 부여하는 품계인데, 성납은 성님이 된 후로, 성님이 된 이후의 해수를 성납이라고 합니다. 선님이 된 나이입니다. 속세 나이가 아니고, 그러면 10세에 선님이 되었으면은 지금 70이면 성납 60 이래 봅니다. 자, 고려시대에는 성과에 합격한 자에 한해서 선종과 교종이 따로 되는데, 대덕, 대사, 중대사, 삼중대사까지는 똑같이 불렀는데, 선종에는 고려는 선사, 대선사하고, 교종은 수자, 성통으로 갔습니다. 이때까지는 정확한 건 없고, 하여튼 성납과 성납고시에 의해서 이렇게 붙였다고 했습니다. 조선은 성과에 합격한 자에게 보였는데, 조선에는 억불숭유 정책에 의해서 이 제도가 그렇게 잘 지키지 않고 한때 잠깐 지켜졌다고 합니다. 거기에서 용제총화는 성윤이 쓰는 게 숙필집 용제총화에 적혀 있는 내용인데,
선종과 교정보전 대선용을 갖고 중덕까지 갔습니다. 여기서부터 선종은 선사, 대선사, 도대선사, 대덕, 대사, 도대사 이렇게 불린답니다. 현재에 와서는 불교 종단별로 자체 전형을 통과한 자에게 부여하는데 여기 있는 것은 대한불교 조계종에서 이렇게 법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거 좀 자세히 설명드리면 비구와 비구리는 이렇게 경덕, 견덕, 계덕, 중덕, 정덕, 대덕, 해덕, 종덕, 견덕, 종사, 명덕, 대종사, 명사가 있는데 요 네 단계까지는 성납 및 성가고시에 의해서 부여를 하는데 견덕, 계덕은 10년 이하, 성납 10년 이하, 성가고시 4급 합격자 이게 요 법계를 부여하고요. 요 법계를 가진 분이 성납 10년이 넘어가면 10년 이상 되면 다시 성가고시 3급을 쳐서 합격하는 중급 정덕이 되고요. 또 중급 정덕을 법계를 가진 분이 성납 20년에 대해서 다시 성가고시 2급을 쳐서 합격하는 대덕, 해덕이 되고요. 성납 20년이 넘어서 요 두 법계를 가진 분이 성납 20년이 넘어가서 성가고시 1급을 쳐서 합격하면 종덕, 현덕이 됩니다. 그 다음 종사, 대종사, 명덕, 명사는 성가고시는 없고 성납과 법계위원회에서 특별 전형합니다. 회의를 해서 줄까 말까 정합니다. 종사는 성납은 30년 이상 된 분들에게, 대종사, 명사는 성납 40년 이상 된 분들에게 반드시 종덕, 현덕의 법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가지고 있고 30년 이상, 40년 이상 되면은 특별 전형을 해서 법계위원회에서 주자 말자 협의회가 주작하면 주는 겁니다. 그 다음 여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런 호칭들이 있는데 법계에 따라서는 대덕, 대사, 선사 등등등이 있죠. 그 다음에 선직에 따라서 국통인이, 대국통인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덕망에 따라서 왕사, 법사 이런 덕망이 높으면은 왕사, 법사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수행의 종류에 따라서 일연, 선사, 일연 선이 뒤에는 선사가 붙습니다. 그래서 여기 선수의 경력이 아주 높은 선임에게 선사라는 걸 붙입니다. 의상, 법사, 법사라고 해야죠. 이때는 경전 이해의 경지가 아주 높은 선임. 그런데 요즘 법사 중에는 뭐라 하나 무당 중에 독사가 있대. 자장 율사라고 붙입니다. 계율을 처음 정하거나 잘 수지하고 지킨 선생님에게는 율사라고 붙입니다. 요 율사라고 붙이는 우리나라 대표적인 분이 자장 율사 또는 저쪽에 서해안 쪽에 진표 율사가 있습니다. 진표 율사. 정들어요. 우리 책에 나옵니다. 교재에 나옵니다. 보덕화상 이도 우리 교재에 나옵니다. 이건 고구려 선님인데 노자 도교를 들어와가지고 아주 시끄럽게 하니까 아마 방을 날려가지고 완산주로 날려가지고 백제로 왔어요. 살았다는 사람 보덕화상인데 화상이란 말은 불문의 출루가 삼위와 삼인의 세성으로 불교의 삼사인 은사, 법사, 계사, 법사는 불교의 경전, 계사는 불교의 계율 등을 모두 가르치는 스님의 서성을 화상이라. 이렇게 선사, 법사, 율사, 화상, 그 다음에 대덕, 대사 이런 정도 이런 식으로 붙인다고 저는 생각하고 정리해 봤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마치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네잎 크로바의 형이 이래.